넓게 보면 요리 프로입니다. 내신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하지만 찌개는 아무나 먹을 수 없다. 자,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예정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논란이 생겼다고 해요. 네, 홍보수석실 측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할 기자들에게 과도한 신원 조회를 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서류가 하나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서류입니다. 신원 진술서라는 서류인데요. 자, 보시면은 재산, 왼쪽 에 보시면 재산,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 부모, 배우자의 자녀의 어떤 직업, 직책까지 얘기하고요. 배우자, 부모의 직책, 직업까지도 다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돼 있는 사항들이 사실은 요즘엔 기업에서 서류 전형할 때도 물어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 논란 때문에 넣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다름 아닌 대통령실 취재 기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게 좀 황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행법상에는요, 직무와 무관한 어떤 재산 정보 또는 직계 좀비 속의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류를 보시면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계속 한번 보실 텐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혹시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느냐? 또 친교하는 인물이 있느냐? 적어내라는 거예요. 자, 친교 인물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친구를 적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강지영 앵커를 친하다고 적어내면 강지영 앵커도 같이 검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성태 앵커도 좀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박성태 앵커는 안 적어내려고. 예. 섭섭해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자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걸 요구했었습니까? 네, 일단 옛날이라 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논란이 된 기억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이 정도 서류를 냈다는 기억이 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세한 정보를 어디서 묻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국정원에서 비슷한 정보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국정원에서 왼쪽에 보시는 게 대통령실의 이번 논란이 됐던 서식이고 오른쪽이 국정원의 서식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이 서류가 비슷합니다. 항목도 재산관계, 글자체도 좀 비슷하죠. 글자체도. 또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어떤 신상 명세, 그리고 또 북한 거주, 가족이 있는지 여부 여진 써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은 정보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서 쓰는 신원조회 서류를 그대로 갖다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출입할 예정인 기자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서류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국정원 직원이야 한국의 FBI 같은 그런 국가를 위한 국가 보안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요구할 수 있죠. 법적으로 최고 수준 신원 조회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 취재 기자들은 사실 그냥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민간인인 뿐인데 이제 저런 과도한 걸 요구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 이해 안 되는 또 측면이 있는 게 별첨 서류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또 첨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본인 및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배우자에도 필요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인데 왜 배우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냐? 자, 반대로 배우자가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가 나 안 써줄래. 자, 이러면 대통령 집무실 취재를 못하게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들을수록 납득이 가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없습니다, 사실. 근데 당사자인 출입 신청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대변인실이 만들어놓은 단체 기자방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반응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국무위원 청문회 서식을 혹시 잘못 올린 겁니까? 라는 어떤 좀 점잖은 항의도 있었고요. 자,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왜 기자들이 받아야 되느냐? 또 경호처가
경호의 그 단계를 올린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재산이나 친교 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 자, 5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정권을 찾아온 듯하다. 너무 하는 게 아마추어 같다. 이런 좀 격앙된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 그 배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제 대변인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일단은 자, 과거에 새 기자실은 두 번째 보시면 기존의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한 공간에 같은 건물에 위치하다 보니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죠. 자, 근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 건물을 출입하는 그 게이트웨이 같은 데 통과를 좀 더 엄격하게 한다거나 어떤 그 당시에 검문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지 처음부터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게 되는 건지는 적절한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자 이런 서류는 다 폐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거 양식에 준하는 출입 양식을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항의가 들어오자 다시 기존 걸로 돌아갔다. 그렇군요. 애초에 용산 집무실 이전하면서 한 건물에 기자와 대통령이 같이 있게 된 건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보안과 경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보안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최근에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눈에 띄는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 2층에 집무실이 있고 5층에도 작은 집무실 하나 또 놓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경호와 보안에 유리하다. 이런 측면들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목적을 직접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돼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앞부분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을 때 대통령 집무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시민들이 좀 찾기에는 혼란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무실 옆 건물에 보면요. 합참이 지금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런데 이제 이 합참이면은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은 당연히 총기를 소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이 총기를 휴대하는데도 제한이 생긴다. 이런 보도를 최근에 저희 뉴스룸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그런데 앞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군인들은 총을 제대로 휴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실 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용산 집무실 이전 반발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민주당에선 대통령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거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어제 있었죠.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로 가지 않고 국방부로 가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상시 기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면요, 모든 결제, 면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그 공식적인 대화 이런 부분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물론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런 측면의 문제는 장소라기보다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 또는 대통령 기록관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간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의혹의 좀 공세는 그 정적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처음 키워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찌개는 아무나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소통을 위해서 용산의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1층에다가 기자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유 때문에 기자들 출입 제한이 된다거나 기자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은 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저희 김용민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제기는 팩트체크를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저런 제기가 좀 적절한가 생각이 드네요. 자, 당장 다음 주에는 새 정부 출범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지 않았는데
불거진 논란들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듯하고요. 어린이날 또 아이들과 소통하는 하루 또 어버이날도 다가오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도 많았어야지.